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다시 정의용 실장 주재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는데 이번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6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청와대는 5시간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25일 때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 후 조성된 비핵화 협상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5시 6분과 5시 27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고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했다면서 정확한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개최 국방포럼에 참석한 정경두 한국국방장관은 미사일의 정점 고도가 과거와 비교해 낮다면서 우리는 발사체를 모두 포착했고 대응 조치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궤적이 새로운 형태를 보여 요격이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 방어자산의 요격 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동이 미북 대화 재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과의 입장차에서 오는 불만 표현이며 협상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31일 VOA에 적어도 미한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표면적으로는 미한 훈련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도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을 열려면 실무협상을 통해 협상안을 도출해내야 하는데 최근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을 추가하는 등 간극이 더 커지자 그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또다시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일정 부분 진행된 점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 보도들을 알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와 같은 반응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 안보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북 실무 협상이 너무 늦지 않게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기내 인터뷰를 통해 실무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면서도 매우 기대한다며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협상을 몇 주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하며 그보다 더 걸리긴 했지만 일부 사전 작업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정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늦지 않게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새로운 파트너와 마주 앉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미 정부 당국자가 지난주 판문점에서 미북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한 데 이어 폼페오 장관도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양측 간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당시 접촉에서 머지않아 실무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ARF 기간 북한 측 상대와 만날 의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온다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이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 ARF에 불참할 것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주에 이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적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대량 살상 무기 폐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연일 문제 삼는 북한의 태도를 월권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 훈련을 목적 달성을 위한 핑계거리로 삼고 있다며 동맹의 결정에 참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미군 사령관과 유엔 군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 사령관을 지내며 미한 연합훈련을 지휘했던 존 틸럴리 장군은 VOA에 동맹의 군사연습을 북한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며 북한의 거듭된 훈련 중단 주장을 최전선에서 겪은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요구를 수용해도 북한으로부터 얻은 게 전혀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으로 1993년 마지막 팀 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철수되고 이듬해 팀 스피리트 훈련이 일시 중지됐지만 이후 북한의 군사태세에 아무 변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n fact, I participated in the last Team Spirit in 1993. And of course, North Korea did nothing to reduce its military posture. It did nothing after 1991 when the United States removed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North Korea is always masterful at getting something for nothing.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역량뿐 아니라 70%의 병력을 비무장지대와 평양 사이에 공세적으로 전진 배치한 북한이 방어적 태세의 한국 병력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가 이전보다 축소됐는데도 북한은 너희가 여전히 침략을 준비하니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still, they're looking at them, well, you're still preparing to invade us, and so we're going to have to keep developing our weapons. 마이클 오헨론 브리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을 어느 수준으로 축소하든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를 깰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며 오늘은 단거리이지만 내일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과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재인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합참 차장에 지명된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30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은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2017년에는 수많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실험이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별할 수 없어 전략사령부가 크게 고민했지만 당시에 비해 올해는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과 관련해 양측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0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강경화 한국 외무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 한국 측과의 양자 회동과 별도로 미한일 3자 외무장관 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